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웨비나는 저 혼자가 아닌 특별한 분과 함께 하는데요. 다오피스의 기획을 맡아 하신 정은종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오기술에서 다오피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은종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 다오피스의 핵심 기능인 웍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저희 이번 웨비나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앞으로 웍스를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웍스에 대해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간단한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다오피스에 처음 오셔가지고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원하는 대로 골라 쓰는 맞춤형 협업 기능 웍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데이터를 축적, 목록, 검색할 수 있는 기능과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사실 이것만 딱 들으면 되게 어떤 기능일까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로 합니다. 요즘은 뭐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고 앱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뭐 고객 관리 같은 앱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업무 관리, 영업 관리, 다양한 앱들이 필요로 하죠. 근데 워낙에 직무도 다양하고 업종도 다양하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앱들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앱들이 하나의 서비스에서 제공되기는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업무에 필요한 그런 앱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끔 만들 수 있게 준비한 기능이 바로 이 웍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웍스 내에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필요한 앱들을 자유롭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방금 앱들을 좀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들었을 때 좀 개발을 직접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자료에서 잠깐 빠르게 넘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700여 개의 무료 템플릿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실 처음부터 하나씩 이런 앱들을 직접 만드시는 건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꽤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직무에서 쓸 수 있는 샘플들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한 700여 개가 올라가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백 개의 앱이 있어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실무에 적용하시려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수정하면서 쓰셔야 되겠죠. 자, 이런 앱을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냐면요. 저희 서비스 잠깐 볼까요? 네, 저희 실제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다오피스 화면이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저희 도움말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 저희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 케어 라운지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저희 고객 케어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쪽에 쭉 보면 중간에 웍스 샘플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미리 이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앱들을 미리 샘플로 제가 제작해 놨습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 볼까요? 되게 중요한 정보자산 같은 것들을 회사 밖으로 뺄 때 그런 것들을 어느 게 밖으로 나갔고 또 어느 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장부 같은 거 보통 많이 운영하실 텐데 이 정보자산 반출 리스트라는 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회사 밖으로 이렇게 출입하는 이런 정보자산의 이력들을 관리하는 그런 앱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다른 것들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IT 자산의 재고 관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확인해 보니까 참 샘플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사실 예제만 봐서는 좀 감이 잘 안 와요. 제가 실제 현업에서 쓰고 있는 그런 몇 가지 앱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창 좀 닫아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계속 보시는 이 웍스에다가 제가 몇 가지 샘플들을 좀 세팅해 봤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 보여드릴 게 이제 업무 관리라는 앱입니다. 이 앱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팀 내에서 다양한 업무가 진행이 될 때 팀원들한테 업무를 할당하고 그 업무의 수행 이력과 완료 여부를 체크하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팀에서 팀원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라면 팀장님들이 개별 팀원들한테 업무를 할당하고 할당된 업무의 진행 이력들을 관리하기에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보통 뭐 다이어리에 기록하거나 또는 메일로 관리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자, 이런 앱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자, 특정 팀원에게 업무를 할당해야 되겠다. 그럼 등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으로 쭉 진행을 하고, 담당자는 누가 하고, 언제까지 끝나게끔, 이렇게 업무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등록된 앱을, 네, 등록된 하나의 업무가 등록이 되면 또 그 담당자들은 직접 여기 들어가서 자신의 수행한 이력들을 미리 쭉 기록을 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앱을 통해서 이 하나의 앱을 통해서 우리 팀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의 이력들이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아직 시작도 못했는지, 또 직원들은 또 어떤 업무가 자기한테 할당이 됐고 그게 언제까지 끝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산들이 쭉 모이게 되면 우리 팀이 과거 특정 기간 동안,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그 일의 성과가 어땠는지를 또 이력까지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팀원 한 명의 자료만 볼 수 있다면 그 개인 투두리스트로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팀원들의 업무들이 여기 다 모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탭들을 보시면 필드가 담당자라고 하는 컬럼이 보이시죠? 자,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 특정 컬럼에 특정 데이터만 있는 그런 데이터로 이렇게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담당자를 선택을 해주고요. 담당자를 선택을 해서 김대순 사원을 찍게 되면 자, 이제 김대순 사원이 진행한 업무들만 쭉 볼 수가 있죠. 또는 박지영 차장을 클릭하게 되면 역시 박지영 차장 업무들을 볼 수 있고요. 당연히 뭐 정렬 같은 것들은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완료된 것들 또는 현재 팀장님의 승인 되기를 기다리고 업무는 끝났는데 이제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진행 중인 것들, 또 대기 중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 업무를 좀 다른 팀원들도 본다고 생각하면 조금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그쵸. 제 업무가 뭐 낱낱이 모든 팀원들한테 공유된다. 뭐 팀장님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팀원들한테까지 다 공개되는 것들이 조금 민망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자유로운 협업이 진행되는 팀이라면 이렇게 폭넓은 공유가 굉장히 효율적인 협업을 또 도모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처음에 할당받은 팀원이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할당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그 업무의 담당자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하다 보면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보통 우리가 뭐 게시판 같은 경우는 글 쓴 사람만 해당 글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웍스 같은 경우는 뭐 적절한 권한 조정을 통해서 나한테 할당되지 않은 업무도 다른 사용자가 그 업무를 이어받아서 그 데이터를 이어가거나 수정하거나 아니면 활동 기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박지영 차장한테 할당된 업무가 있죠. 이 업무를 꼭 박지영 차장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업무에 개입해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협업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그 데이터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 예인 씨가 지적한 것처럼 모두가 공유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뭐 평가 같은 거일 것 같아요. 인사평가 같은 거. 평가자와 피평가자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뉜 상태에서는 이 데이터를 모두가 공유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의 앱을 좀 더 보여드릴 건데요. 팀원평가라는 앱이 있습니다. 자, 이 앱이 뭐냐면 보통 팀장님들 연말에 인사고과 처리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팀원들의 1년치의 업무평가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 평가하려다 보니까 연초에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이 직원이 1년 내내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잘 기억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최근에 이력 갖고만 평가를 하시게 되거나 또 이런 것들이 불편하니까 뭐 그때 이제 뭐 기록을 해놓거나 이렇게 하시죠. 이 앱은 제가 1년치의 평가를 위해서 매월 특정 팀원별로 업무 실적과 그 평가를 기록해 놓는 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직원 각각 팀원들은 매월 말이 되면 이번 달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 기록을 해 놓고요. 그거를 각각의 데이터들을 팀장은 들어가서 요 내용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를 여기 팀장 평가 끝나 있군요. 예를 들면 자가평가 진행 중 이런 데이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수정을 딱 누르게 되면 팀장 의견, 팀장 평가 점수와 팀장 의견을 기록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연말에 특정 팀원별로 업무 담당자 이렇게 딱 특정 팀원 하나 딱 찍게 되면 지금은 4월까지니까 1월부터 4월까지밖에 없죠.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팀장 평가가 100점, 100점, 80점, 80점이네요.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그 평균도 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면 연말에 1년치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평가를 내리기 되게 쉬워집니다. 근데 이제 많은 상황에서 팀장님들이 내가 평가한 평가 점수는 팀원들한테 오픈하기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 여기 보시면 팀장 평가라는 탭과 팀원 평가라는 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관리자니까 양쪽 탭이 둘 다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안에 보는 팀장 평가, 팀장 의견은 팀장한테만 그거를 노출하겠다라고 한다면 팀원 평가라는 이 탭에서는 이건 이제 모든 팀원들한테 오픈한 그런 페이지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에서는 팀장 평가 항목이 아예 보이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특정 필드들을 권한에 맞게끔 노출하게끔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평가 점수는 숨겨지지만 그 실적 자료들은 좀 팀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지금 숨긴다라는 것은 그 팀장 평가 항목만 이제 팀장만 볼 수 있게 숨긴다는 거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이제 팀원들끼리는 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것도 숨기고 싶다. 팀원별로 이번 달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자기가 자기 보고서를 쓰는 내용도 숨기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 그것도 권한 조정을 통해서 본인이 등록한 데이터만 볼 수 있게 조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제 설명을 조금 쭉 들어보니까 웍스는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구성한 앱이 하필이면 이렇게 그 업무 관리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웍스는 이렇게 업무 관리 쪽보다 물론 여기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만 숫자로 이루어진 그런 실적들을 관리하는데 보다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자가평가 같은 것도 이렇게 선택하면 합계나 평균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영업실적이라던가 재고 관리라던가 점수 관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간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데 보다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의 앱을 더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이제 영업관리라는 앱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 쓰이는 앱은 아니고요. 제가 샘플로 이제 구성한 건데, 자, 저희 부서에 이제 영업사원이 한 3, 4 있다고 쳤을 때, 그 각각의 영업사원들이 이제 매월 또는 매주 영업 활동을 하죠. 그래서 고객사들을 만나고 영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뭐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당연히 뭐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성공 실패 여부도 기록이 되고 또 여기에는 금액, 매출 금액이라던가 수익 금액 같은 것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필터링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예를 들면 매출 기준일 선택하고 뭐 1, 2, 3월을 딱 선택하게 되면 자, 1, 2, 3월에 우리 매출 상태를 볼 수 있죠. 상태로 하면 100% 매출이 완성된 것만 금액을 뽑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거 말고 조건 추가를 담당자로 한번 바꿔보죠. 영업 담당자로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영업 담당자를 고르게 되면 예를 들면 사업 네트워크센터의 이제 영업팀 양준원 과장 찍으면 양준원 과장이 진행한 업무들만 이제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친구가 언제 얼마의 매출을 이루고 있는지 또 다른 담당자를 보고 싶다면 또 열어서 서장부장을 하게 되면 역시 서장부장의 업무 이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화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관리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필터를 계속 바꾸시던데 팀원이 좀 많은 경우에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필터 기능이 이 전체 데이터 중에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거르는 그런 기능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각각 다른 데이터를 보고 싶으시면 매번 필터를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팀장님들이 한눈에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각각 다양한 필터를 모아서 하나의 보고서를 만드는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레포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레포트를 클릭하게 되면 제가 여러 명의 데이터를 하나의
페이지에 구성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각각의 영역에 필터 기능을 각각 넣을 수가 있죠. 자, 우리 서재영 부장님의 실적 데이터에는 이 필터 기능이 영업 담당자가 서재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 항목에 우리 양준원 과장님의 데이터에는 필터 기능이 역시 담당자가 다른 사람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죠. 그것 이외에 단계별로 그래프를 뽑을 수도 있고 월별 매출 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팀원 평가에서도 잠깐 스쳐 지나가듯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명의 팀원들의 평가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데 제가 특정인의 평가 데이터를 보고 싶다면 업무 담당자를 필터링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박찬호 차장과 박지영 차장의 리포트를 동시에 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 매번 이렇게 필터를 바꿔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리포트를 구성해서 각각의 그 구성원들의 평균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리포트 기능을 잘 이 리포트 기능과 또 웍스의 기본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업무에도 잘 최적화된 형태로 구성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참 많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신기한데요. 지금까지 알려주신 내용들이 모두 이 웍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들인 건가요? 그렇죠. 저희 이 웍스는 2017년에 저희가 다오피스 2.0을 출시할 때 그때 처음 들어간 기능이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무료로 다오피스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오피스를 오랫동안 사용해 오셨던 분들은 이 기능을 굉장히 원활하게 잘 쓰고 계신데 요즘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웍스가 어떤 기능인지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되게 아쉬움을 많이 느껴서 오늘 웨비나를 좀 진행하게 됐고요. 이미 다오피스를 쓰고 계신 분이라면 추가 비용 걱정 없이 다오피스에 많은 기능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샘플도 드리고 여러 가지 기본 기능을 많이 드리지만 제가 지금 연출해 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에 최적화된 형태로 자유저지를 쓰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 업무 관리를 물론 이건 저희 회사에서 쓰는 형태로 구성을 했는데요. 우리 회사는 이것 이외에 카테고리도 추가하고 싶다거나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웍스의 기본 기능과 고급 기능들을 다 익히시는 게 필요한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웍스 교육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고객 케어 라운지에 가시면 교육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안에 가시면 여기 웍스 기능을 어떻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교육 동영상도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교육 동영상을 많이 활용하셔도 여전히 서비스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면 마침 저희가 지금 무료로 웍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회사에 최적화된 형태로 앱을 설계해 드리기도 하니까요. 이런 기능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사님 오늘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PD님이 준비해 주신 질문지가 따로 있는데요. 몇 가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엑셀로 쓰고 있는 업무를 웍스로 옮기고 싶어요. 그런데 엑셀에 입력된 양이 많은데 앱을 만들고 나서 이걸 다시 손수 입력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요 화면 좀 잠깐 고객 켜라운 좀 닫아주시겠어요? 요것도 닫아주시고요. 한 번 더. 네. 저희 웍스 이 앱은 기본적으로 모양 자체도 엑셀과 비슷하게 생겼죠. 당연히 엑셀과 호환이 되게끔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요. 엑셀로 내보내기 또는 엑셀에서 가져오기 이런 기능도 그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에 엑셀로 작업하셔가지고 데이터가 엑셀로 쌓여 있다면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 웍스로 올리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또는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고 또 특정 데이터를 일괄로 수정하는 것도 모두가 다 가능하니까 엑셀로 그동안 업무를 활용해 오셨던 분들은 이번에 웍스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특정 부품을 취급하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업무 관리는 물론 팀원 평가를 진행하고는 있는데요. 설명해준 예시 화면이나 샘플과는 실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웍스를 사용하시다가 관리 화면에 들어가 가지고
필요한 대로 이런 업무들을 입맛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옵션을 추가한다거나 또는 드롭박스를 넣어서 추가적인 카테고리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 뒤에 따라와야 되는 또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가 좀 이관을 하고요. 오늘 이 웨비나 그냥 웍스를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업무 성격이나 중요도에 따라 반드시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확인하고 승인해야지만 완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치 이제 결제 승인 같은 개념이죠. 혹시 이런 기능이 있을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업무 상태별로 뭐 대기, 진행, 승인, 대기, 최종 완료 이런 상태가 있죠. 당연히 승인 대기에서 최종 완료로 넘어가려면 팀장님만 승인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웍스에 있는 기능들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 웍스에 보면 프로세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프로세스의 기능에 보면 이 하나의 데이터가 어떤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최종 완료까지 들어가는지 이런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특정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우리가 지정된 권한을 갖고 있는 분만 그 단계를 넘길 수 있는 이런 승인 기능도 이제 지원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전자결제처럼 뭐 그 합의라던가 되게 복잡한 결제 프로세스까지 태우진 않지만 간단한 프로세스 이관에 대한 절차를 끼워넣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고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웨비나 첫 시간이라 별도의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궁금하신 점들을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다음 웨비나 때 반영을 해서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 뭐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사실 다오피스의 가장 핵심 기능이 웍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오피스를 100원을 주고 샀다라고 하면 그 중에 절반 50원은 이 웍스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웍스를 잘 활용하지 못하시면 굉장히 좀 본전을 못 찾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뭐 컨설팅 같은 것도 저희가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웍스를 한 번쯤 한번 적용해 보시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웨비나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오늘 뭐 요번에 좀 설명이 부족했다 하는 분들은 부분은 다음 웨비나에서 조금 더 보강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이사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웨비나 이제 끝이 났는데요. 저희가 간단한 설문 지금 저 유튜브 댓글란 보시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웨비나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특별한 혜택까지 드리고 있으니 설문 참여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다오피스의 웍스 기능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